손님한테 여기 진짜 친절하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불안해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위험한 신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친절함은 이제 기본값이 됐거든요. 카페에 가도 직원이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편의점에 가도 계산대에서 좋은 하루 되시라는 말을 듣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도 포장 상자에 손글씨 느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챗봇도 이제 존댓말로 공손하게 응대합니다. 이건 다 매뉴얼입니다. 회사가 정해놓은 기준이고 교육받은 겁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에서 진짜 무기가 되는 게 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장님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손님한테 화 안 내고 실수 안 하고 웃으면서 응대하면 그게 곧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기본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업이 망하지 않을 조건이지 사업이 특별해지는 조건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와 환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어로 하면 서비스와 하스피탈리티인데 이 둘을 구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서비스는 기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실수 없이 해내는 거죠. 환대는 다릅니다. 그 순간 그 사람만을 위해 원래 없던 걸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들과 똑같은 가게로 남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방금 서비스와 환대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서비스는 왜 무기가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비스는 문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대 매뉴얼, 친절 교육, 응대 스크립트 이런 건 경쟁업체 사장님도 마음만 먹으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 쇼퍼를 보내서 잘하는 매장을 벤치마킹하면 그대로 베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AI한테 물어보면 완벽한 응대 매뉴얼도 5분 만에 뽑아줍니다. 경쟁사가 당신 리뷰를 몇백 개 긁어서 분석하고 좋다는 표현은 다 모아서 자기네 매뉴얼에 집어넣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밤새 고민해서 만든 응대법도 캡처 한 장이면 다음 주에 옆 가게에서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수준을 아무리 끌어올려도 결국 평균으로 수렴합니다. 다들 친절하고, 다들 빠르고, 다들 깔끔합니다. 그 안에서는 손님이 당신 가게를 특별히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괜찮은 가게 중 하나로 남는 겁니다. 진짜 차별화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납니다.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 그 손님만을 위해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순간, 그때 환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절대로 문서로 못 옮깁니다. 다시 짚고 갈게요. 서비스는 카피되고 환대는 카피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해외의 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이야기입니다. 미슐랭 별을 받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고급 코스 요리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손님과 식사 중에 가볍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손님이 뉴욕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온 거였는데 아버지가 평생 소박한 맥주 한 캔을 즐기는 분이라는 거였습니다. 비싼 와인도 샴페인도 아니고 그냥 흔한 맥주요. 원래 이런 자리에는 고급 샴페인이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게 그 레스토랑의 격에 맞는, 매뉴얼에 맞는 서비스니까요. 그런데 직원은 잠깐 양해를 구하고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근처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저렴한 맥주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코스 요리와 함께 아주 정중하게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와인잔에 담긴 게 아니라 그냥 그 캔 그대로요. 이 장면 하나가 그날 저녁 전체를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바꿔놨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책으로도 나와서 화제가 됐고 지금도 여러 경영대학원 수업에서 서비스 사례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광고 한 번 안 하고 캔 맥주 하나로 몇 년째 회자되는 겁니다. 이건 매뉴얼에는 절대 없는 선택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만 생각하면 오히려 하면 안 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캔 맥주라니요. 그런데 그 직원은 브랜드 이미지보다 그 손님을 그리고 그 손님의 아버지를 먼저 봤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한 우편물 매장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딱 한 명의 손님을 마음속으로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물건값을 몰래 대신 계산해 줍니다. 손님은 그날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손님에게 그 매장은 더 이상 그냥 우편물 붙이는 곳이 아니게 됩니다. 평생 그 매장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손님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습니다.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효과는 평생 갑니다. 이게 바로 환대의 진짜 가성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 단골 카페 사장님이 손님 생일을 기억해뒀다가 작은 디저트 하나를 슬쩍 얹어주는 것. 동네 정비소 사장님이 손님 차 상태를 보고 당장 급한 것만 고치고 나머지는 다음에 오시라고 돈을 아껴주는 것. 헬스장 트레이너 한 분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회원이 무릎이 안 좋다고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매뉴얼대로면 그냥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운동을 이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트레이너는 퇴근하고 나서 무릎 재활 운동을 따로 공부했습니다. 다음날 그 회원한테 맞춤 루틴을 만들어서 건네줬습니다. 회원은 감동했고 그 헬스장을 3년 넘게 다니면서 주변 사람 6명을 데려왔습니다. 이런 것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매뉴얼에는 없지만 그 사람을 향한 진짜 관심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점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왜 계속하냐면 이게 바로 돈 안 드는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 식당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1인 사업가든 크리에이터든 컨설턴트든 강사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커리큘럼 잘 짜고 강의 화질 좋고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 다는 것, 이건 다 서비스 영역입니다. 경쟁 강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사는 한 수강생이 유독 힘들어하는 걸 눈치챕니다. 그리고 강의에는 없는 내용으로 짧은 영상 하나를 따로 찍어서 그 사람한테만 보내줍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환대입니다. 그 수강생은 그 강사를 평생 기억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에 정성껏 답을 다는 건 기본이자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에이터는 구독자가 남긴 사연 하나를 붙잡고 다음 영상에서 그 사람만을 위한 답을 따로 얹어줍니다. 그 구독자는 그날부터 그 채널의 자발적인 전도사가 됩니다. 컨설팅도 똑같습니다. 보고서 제때 주고 질문에 답 잘하는 건 다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컨설턴트는 계약 범위 밖의 작은 고민까지 먼저 나서서 챙겨줍니다. 그 순간 고객은 그냥 돈을 내는 사람에서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결국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식당이든 강의든 컨설팅이든 유튜브든 매뉴얼을 넘어서는 딱 그 한순간이 사업의 결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서비스는 카피된다. 환대는 카피되지 않는다. 그리고 환대는 매뉴얼 밖에서 그 사람만을 위해 만들어내는 거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적으로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레버리지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보통 광고로 손님 한 명을 데려오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업종마다 다르지만 광고비를 몇만 원씩 쓰고도 그 손님이 딱 한 번 오고 다시는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환대로 만들어진 손님은 다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데려온 손님이면서 동시에 제일 오래 남는 손님이 됩니다. 광고비를 아무리 태워도 사람 마음은 못 삽니다. 배너 광고 100번 보여주는 것보다 손님이 직접 겪은 한 번의 감동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 손님이 친구한테 나 여기서 이런 일 겪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광고비 한 푼 없이 새로운 손님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그 이야기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아서 SNS를 타고 퍼지기까지 합니다. 이게 진짜 레버리지입니다. 한 번의 행동이 계속 복리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경쟁사가 당신 메뉴를, 당신 인테리어를, 당신 가격표를 다 똑같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직원이 손님 아버지를 위해 편의점을 뛰어다닌 그 마음까지는 절대 못 훔쳐갑니다. 그게 바로 독보적이라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남들이 다 카피해도 당신한테만 남는 것, 그게 독보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브랜드가 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 로고부터 새로 파고 슬로건부터 고민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로고와 슬로건은 겉포장일 뿐입니다. 진짜 브랜드는 손님이 겪은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이야기, 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브랜드는 로고나 슬로건이 아닙니다. 손님 머릿속에 남은 그 순간들의 총합입니다. 결국 사업은 상품 싸움이 아니라 순간 싸움입니다. 똑같은 커피, 똑같은 강의, 똑같은 컨설팅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순간 자신이 특별하게 대우받았다는 기억 때문입니다. 자, 오늘 얘기 정리해 볼게요. 친절한 서비스는 기본값이지 무기가 아닙니다. 진짜 무기는 매뉴얼 밖에서 그 사람만을 위해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당장 뭘 하면 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오늘 만나는 손님, 직원, 거래처 중에 딱 한 명만 골라보세요. 둘째,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닌 그 사람만 알아챌 수 있는 아주 작은 걸 하나 해주세요.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도 좋고, 지난번에 나눈 대화를 기억해서 언급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이걸 매뉴얼로 만들지 마세요. 직원 전체한테 똑같이 하라고 시키는 순간 그건 다시 서비스로 돌아가 버립니다. 환대는 규칙이 아니라 태도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먼저 몸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사장님의 그 태도를 보고 스스로 따라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문화입니다. 넷째, 당장 티가 안 나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환대는 원래 광고처럼 즉각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복리처럼 천천히 쌓이는 겁니다. 대신 한번 제대로 쌓이면 어떤 경쟁사도 못 무너뜨립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그게 그 사람만을 위한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그게 곧 아무도 못 뺏기는 당신만의 사업이 됩니다. 경쟁사가 밤새 당신 매장을 조사해도 AI가 당신 매뉴얼을 다 학습해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딱 하나가 남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쌓아야 할 진짜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